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오늘부터는 원가 행태, 즉 원가 추정이라고 그러죠. 원가 추정에 대해서 수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원가 계산을 주로 했었죠. 과거에 발생한 원가를 계산하는 그런 내용을 주로 수업을 하였습니다만은 이번 시간부터는 원가의 예측이라고 그러죠. 미래에 어떻게 원가가 발생할 것인가 라는 원가 예측 중심으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내용은 주로 원가 형태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변동원가, 총 변동원가, 단위당 변동원가, 그 다음에 고정원가, 총 고정원가, 단위당 고정원가, 그리고 혼합원가. 혼합원가는 변동원가 플러스 고정원가가 합쳐진 겁니다. 그리고 계단원가, 그리고 관련 범위, 다음에 혼합원가 분석을 이용한 원가 추정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 추정 방법은 계정분석법, 공학적 방법, 삼포도법, 고조전법, 회귀분석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오늘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래 원가에 대해서 예측 정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게 경영 의사결정에 바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현재보다도 10%만큼 생산량이 증가된다면은 원가는 어떻게 발생할 것인가? 생산 설비를 늘리면 여기에 운영 원가는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경영 의사결정은 미래에 초점을 줬죠. 그래서 미래에 발생한 원가에 대한 정확한 예측 정보가 경영 의사결정의 중요한 정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가 행태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원가 행태란 기업의 활동 변화, 그래서 이걸 조업도라고 그러죠. 조업도는 쉽게 말해서 일의 양입니다. 조업도 변화에 따른 총 원가의 변화 형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어떻게 조업도가 늘어남에 따라서 원가가 어떻게 증가하는가, 그런 것이 원가 행태죠. 원가 행태란 기업의 활동 변화에 따른 원가의 움직임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이 원가 변동 요인이 되는 것을 원가 동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챕터 6에서 활동기준 원가 계산에서 원가 동인이란 말이 그때 나왔습니다. 원가 동인이란 말은 그때는 활동별 원가 계산을 각 제품별로 배분할 때 원가 동인에 따라서 배분한다고 그랬어요. 뭐 한 2주 돼가지고 여러분이 잘 기억이 날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원가 동인, 코스트 드라이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원가를 증가시키는 요인이죠. 원가를 증가시키는 요인, 이것을 원가 동인이라고 하죠. 대체로 원가 동인은 조업도를 이용하여 파악합니다. 조업도란 것은 기업의 일정 기간에 있어서 조업의 정도를 의미하는 거죠. 예를 들면 생산량이라든지 판매량이라든지 노무 시간, 기계 시간, 이것이 주요 조업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런 조업도, 생산량, 판매량, 노무 시간, 기계 시간, 이런 것이 증감에 따라서 원가가 증가하죠. 그래서 이러한 조업도를 원가 동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원가 행태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시원한 오렌지는 오렌지 주스를 판매한다. 오렌지 주스 하나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오렌지의 재료 원가는 1,000원이다. 주스기의 8월 감가상각비는 10,000원이다. 다른 원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오렌지 주스 하나를 만드는데 오렌지 재료가 1,000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오렌지 주스를 2개 만드는 데는 재료가 2,000원일 거고 3개 만드는 데는 재료비가 3,000원일 겁니다. 즉 오렌지 재료 원가는 오렌지 주스 하나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변동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주스기의 감가상각비 10,000원. 이것은 오렌지를 1개 만들든지 2개 만들든지 3개 만들든지 오렌지 주스를 뭐 4개 만들든지 5개 만들든지 이 오렌지 주스 만드는 수량하고 관계없이 일정하게 10,000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고정비라고 그러죠. 그래서 고정비는 10,000원. 그래서 예를 들면 오렌지 주스를 20개 만든다. 그러면은 20개 곱하기 1,000원 해가지고 변동비는 20,000원 플러스 고정비 10,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총 원가 30,000원이 들어간다.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변동원가 오렌지 주스 하나를 만드는데 1,000원이 들어가는 변동원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총 변동원가는 조업도가 변화할 때 변화하는 원가다. 그렇죠? 조업도가 오렌지 주스 몇 개를 만드느냐 오렌지 주스 몇 개가 조업도가 되는 거죠. 따라서 오렌지 주스를 만드는 개수마다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 변동원가는 증가를 하는 거죠. 자, 총 변동원가란 생산량, 판매량, 노무시간, 기계시간 등의 조업도가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주로 증가할 때죠. 함께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형태를 지닌 원가를 의미한다는 거죠. 이 아래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오렌지 주스가 0에서 10개로 생산량이 증가할 때는 오렌지 재료 원가, 변동비죠. 변동비가 10,000원이 되는 거고 생산량이 20개로 늘어날 때는 변동 원가가 20,000원이 되는 거죠. 30개 늘어날 때는 30,000원이 됩니다. 즉 비례 관계에 있는 거죠. 오렌지 주스 생산량과 오렌지 재료 원가는 비례 관계에 있다. 이것이 변동 원가다. 또 오른쪽 그래프를 볼까요? 어떤 관계가 있냐면은 총 변동 원가는 단위당 변동가죠. 말을 잘못했습니다. 단위당 변동 원가는 개수가 늘어나더라도 일정하게 개당 1,000원으로 단위당 변동 원가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오렌지 생산량이 늘어나도 단위당 변동 원가는 1,000원으로 일정합니다. 자,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변동 원가는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는 데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변동 원가를 함수로 표시하면 이렇게 됩니다. y는 총 원가고 x는 조업도라면은 b는 단위당 변동비죠. 그래서 y라는 총 변동비가 해당되는 거죠. y가 그래 아까 예를 들어서 오렌지 개수가 20개다 그러면은 x라는 조업도가 20개고 단위당 변동비가 1,000원이었으니까 1,000원 곱하기 20개는 y는 20,000원이라는 총 변동비 원가가 계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고정원가는 조업도가 변화하더라도 변동되지 않는 원가를 고정원가라고 그럽니다. 이런 이 고정원가란 생산량, 판매량, 노무시간이라든지 기계시간 등의 이런 조업도가 증가하거나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무관하게 일정한 원가를 유지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아까 주스기의 감가상각비는 생산량이 변화하더라도 10,000원으로 항상 일정합니다. 그래서 아래에
왼쪽의 그래프를 보면은 오렌지 주스 생산량이 10, 20, 30 이렇게 증가하는 거하고 관계없이 원가가 10,000원으로 쭉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죠. 그러면 오른쪽에 단위당 고정원가 그래프는 어떻게 할까요? 단위당 고정원가는 오렌지 주스 생산량의 증가함에 따라서 감소하는 거죠. 이제 10,000원으로 일정하게 있기 때문에 생산량이 늘어나면 쭉 떨어지는 그래프, 그래서 우하향하는 그런 그래프가 형성이 됩니다. 사실 이렇기 때문에 뭐든지 다량 생산이 원가의 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고정 원가가 일정하기 때문에 생산량을 늘리면은 그만큼 단위당 원가가 떨어지는 효과가 이 고정 원가로 인해서 생기게 됩니다. 자, 아래 산식을 보면은 y는 a다. x가 없죠. x가 얼마이든지 상관없이 a라는 고정 원가는 일정하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이에 비해서 혼합 원가는 변동 원가 요소와 고정 원가 요소를 함께 지니고 있는 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혼합 원가를 준변동 원가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그래프를 볼게요. 아까 우리가 예에서 주스 믹스기의 감가상각비가 10,000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렌지 주스 하나를 생산하는데 재료비가 1,000원어치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그래프에서 일단 10,000원은 고정비이기 때문에 생산을 하든 안 하든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0,000원이 이 Y 절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개당 한 개당 생산하는데 1,000원씩이 증가하는 형태로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 총 원가의 공식은 y는 a 플러스 bx인데 여기서 a는 10,000원이 되고 b는 1,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 1,000원은 기울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1,000원이고 y는 전체적으로 y는 ax에서 y는 10,000 플러스 1,000x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여기서 y는 총 원가이고 x는 조업도, 여기서는 이 예에서는 오렌지 생산량이 x가 되는 거죠. 그리고 a는 총 고정비, b는 단위당 변동비, 기울기인데 여기서는 오렌지 재료비, 오렌지 주스 재료비 1,000원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변동 원가와 고정 원가를 공부를 했는데 사실 실상에서는 변동 원가, 고정 원가가 그렇게 직선 형태로 일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공부하는 이 계단 원가가 현실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원가입니다. 이 계단 원가는 일정한 조업도 범위 내에서는 이 총액 원가가 변화가 없으나 그 범위를 벗어나면 원가 총액이 다시 급격히 늘어나는 원가입니다. 흔히 계단 원가를 중고정 원가라고도 하죠. 예,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아까 오렌지 주스 생산하는데 주스 믹스기를 예를 들어 볼게요. 그 믹스기가 오렌지 주스로 500개까지밖에 주스 믹스기가 500개까지밖에 생산을 못한다 라는 거죠. 그러면 500개를 초과하면은 하나를 믹스기를 더 도입해야 됩니다. 그러면 더 도입하면은 믹스기 하나당 고정 원가가 10,000원이었기 때문에 믹스기가 2개로 가면은 고정 원가가 20,000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오렌지 주스 생산량이 500개까지는 10,000원만 필요한데 만약에 501개를 생산한다. 그러면 고정 원가가 툭 뛰는 거죠. 20,000원으로. 그래서 믹스기가 2대가 있으면은
2만 원의 고정 원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렌지 주스 생산량 1000개까지를 커버를 할 수가 있고요. 이 1000개를 넘어가면은 1001개부터는 또 하나의 믹스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고정 원가가 3,000원으로 다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정 기간은 고정 원가가 유지가 되다가 조업도가 변하면 갑자기 점프를 하고 다시 일정 기간 유지하다가 또다시 조업도가 상승하면 점프를 하는 이런 형태의 원가가 계단 원가입니다. 제가 통신회사에 있을 때 여러분 기지국이라는 걸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기지국은 이동통신의 통신을 무선 통신을 받아서 그것을 다시 유선으로 연결해주는 그런 형태가 이제 기지국인데, 기지국에 그 들어가는 비용은 트래픽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일단 기지국 하나 설치하는데 한 3억 원 정도 들어가요. 3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농어촌이라든가 이런 데는 기지국 하나가 하나로 다 커버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수도권, 특히 강남역 사거리는 기지국이 3개가 있어야 트래픽이 커버가 되죠. 그래서 트래픽이 늘어날 때마다 기지국이 하나씩 올라가고 또 하나 더 올라가고, 그래서 강남역 같은 데는 3개의 기지국이 있어야 이 밀집된 트래픽을 다 커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농어촌, 제가 이제 이 통신회사에 근무할 때 농어촌용 기지국이 굉장히 아까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이제 커버리지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지역이든지 통화가 다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게 원칙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어떤 한 이동통신사는 그게 되고 다른 이동통신사는 안 될 경우에 이 서비스 품질에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어떤 재난이라든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통신이 안 터졌다 그러면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산악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도서지역에도 전부 다 100% 커버리지를 커버를 하게끔 이동통신 기지국을 설치를 해요. 그런데 우리 이 원가 개념으로 따져보면 그 3억 원짜리 기지국이 다 설치가 되는데 어떤 지역은 하루에 한 2통화나 3통화 정도밖에 트래픽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트래픽 단위당 고정 원가가 엄청 높은 거죠. 사실은 경제성 면에서는 큰 효율이 없어요. 특히 도서지역이라든지 산악지역 이런 데는 트래픽당 원가, 고정 원가가 엄청 올라가죠. 그래도 전 국민의 어떤 안전이라든지 그런 걸 위해서 트래픽을 다 거의 100%를 커버를 하고 있죠. 지금은. 그렇지만 애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나라하고 좀 특이한 상황이에요. 애국은 이 사막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기지국을 일부러 깔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이동통신 퀄리티는 굉장히 우수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동통신 기지국의 원가도 전형적인 계단식 원가입니다. 특히 강남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수도권 지역에는 기지국이 1개가 깔려 있는 것도 있고 2개가 깔려 있는 것도 있고 3개가 깔려 있는 것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트래픽에 따라서 원가가 증가하는 전형적인 계단식 원가가 기지국 관련 원가이라는 거죠. 관련 범위라는 것은 relevant range라고 하는데 추정된 원가를 설명할 수 있는 조업도 범위를 의미합니다. 이 주스기의 예제에서 주스기의 감가상각비가 2만 원이 발생된다고 하면은 관련 조업도 범위는 501개에서 1000개 사이가 될 겁니다. 즉 501개에서 1000개 사이는 이 고정 원가가 2만 원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이에 발생한 경우에
총 원가 발생 공식은 이렇게 되겠죠. y는 2만 플러스 1000x, 개당 변동 원가가 1000원이니까 y는 2만 플러스 1000x, 즉 501개부터 1000개 사이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총 원가를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 첫째 수업을 하고 조금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